안녕하세요. 이번 30강에서는 지난번 29강에 이어서 리포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새로운 도면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리포트-2로 해주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리포트 트레이닝에 시트 번호는 30번으로 해서 새로운 도면을 하나 추가하고 그 도면에다가 생성하는 리포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다 리포트를 생성을 할 건데 지난번 강의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조도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BOM을 뽑는데 구조도 보고서 기능을 이용을 해서 BOM을 뽑게 되면 그 전체 프로젝트를 다 포함을 했다 한들 패널 레이아웃에만 포함되어 있는 뒷레일이라든가 네임 플레이트라든가 하는 것들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모든 BOM 리포트까지 합쳐서 하나의 리포트를 뽑으셔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패널 보고서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패널 보고서에서 BOM 재료 명세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중에 보시면 전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전체 옵션을 끄시고 그냥 출력을 하시게 되면 패널 레이아웃에 있는 BOM만 뽑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전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스키매틱에 있는 BOM까지 같이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키매틱에 있는 BOM과 패널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BOM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제가 전체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전체로 해서 리포트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BOM이 쭉 생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생성된 BOM을 제가 요번에는 도면 형식으로 해서 현재 도면에다가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폭 정의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항목과 폭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태그는 폭을 15로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수량이 있는데요. 제가 수량은 똑같이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하위 옵션을 그래서 카탈로그 항목은 제가 2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25 그리고 상세 설명은 80 길이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다 조정을 해줬고요. 자,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전체가 217행으로 지금 이걸 한꺼번에 뽑으시면 217행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217행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주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섹션에서 한 테이블당 몇 줄까지 끊어서라는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70행으로 바꿔주고 자 70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한 도면에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두 번째 건 만들어질 때 떨어지는 거리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전 X축으로 20mm만큼 떨어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 때 첫 번째 거 만들 때 위치를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제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X는 30에 Y는 260 값을 가지는 위치에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실제 도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두 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삽입이 됐는데 이게 아까 전체가 217행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섹션당 70행을 했고 두 개를 넣었으니까 여기에 넣고도 남죠. 그래서 그 남은 다음 테이블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새로운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이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리포트 2번 도면이죠. 그래서 리포트 3번 도면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떤 걸 사용을 하실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템플릿은 제가 만들어 놨던 템플릿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실제 일렉트리칼이 새로운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나머지 아까 남아있던 BOM 리포트를 자동으로 삽입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도면 리포트 3.dwg 파일을 만들어서 나머지 BOM이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자 쪽에 보시면 리포트 3.dwg 파일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옆쪽에 그 표제란 쪽에 보시면 시트 번호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 번호를 제가 한번 한꺼번에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현재 시트 번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도면 리스트 표시 구성을 조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시트 번호를 추가를 하고요. 시트 번호를 위에 먼저 표시하고 구분자 //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번호가 뭐 1, 2, 3, 그 다음에 04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리포트 3.dwg 파일 새로 만든 거에는 시트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시트 번호를 일괄적으로 한번 재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목 블록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이 표제란 내용에 고치실 거 있으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선택을 하셔서 표제란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면 설명 1번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자, 시트 번호 넣는데 최대 시트 수 있고, 자, 시트 번호 시작 번호를 제가 001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트 번호가 001, 002, 003 해서 제가 시퀀스를 재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전체 확인해서요. 전체 수행해서 전체 프로젝트의 시트 번호를 이제 재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각각의 도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표제란 쪽에도 와서 보시면 이제 시트 번호가 032로 바뀌어 있고 맥시멈 시트도 32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프로젝트 쪽은 갱신을 한번 해주시면 쭉 다시 정렬이 되면서 시트 번호가 001로 해서 쭉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트 번호를 나중에 이 제목 블록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9강에서 만들었던 도면 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리포트-1번 도면에 있었죠. 리포트-1번 도면에 와서 보시면 그 29강에서 만들었던 도면 리스트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트 번호가 1, 2, 3, 0, 4, 5, 6, 7, 8번으로 해서 현재 바뀌어져 있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지금 보시면 리포트-1번 도면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강에서 만들고 있는 리포트 2번, 3번 도면은 이 도면 리스트 보고서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도면 리스트 보고서 기능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 수행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는데 형식을 제가 그때 바꿨었죠. 파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날짜 설명만 있고 중간에 시간하고 이것은 바꿨었는 날짜하고 시간은 삭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파일 이름 그 다음 날짜 필요 없고요. 시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트 번호가 가장 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트 번호 파일 이름, 도면 설명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매번 이 도면 리스트 보고서를 생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형식을 지금 만든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려면 확인 플러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이 사용하시는 이 셋 파일에다가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 다음부터는 보고서 생성기를 실행을 하시면 언제나 이 타입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꿨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면 형식의 보고서로 들어가면 기존의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존 항목 업데이트 항목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게끔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도면 리스트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구조도 보고서에 있는 기능들, 그 다음 패널 보고서에 있는 거,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 정보들을 한꺼번에 뽑아 보실 수 있는 도면 리스트 보고서까지 해서 일렉트리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포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